자, 신청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7월 중순까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 3개월 뒤면 10월 중순까지 지금 내셔야 돼요. 자, 공익법인의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 발기인 총회. 설립 절차를 하나씩 볼게요. 자, 설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야 되죠.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합의를 이제 정말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제일 1은 자, 0번이 있는데 주무관청 어디로 할지부터 사실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지.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발기인 총회를 하죠. 설립 목적이 뭔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사진을 맡을 건지, 그 다음에 초반에 재산은 얼마를 출연할 건지, 그런 거를 논의한 다음에 각 구성원들 간의 합의문을 적는다 그랬죠. 그 합의문이 정관이에요. 정관 작성하셔야 돼요. 이 정관 작성한 뒤에는 주무관청 방문해서 정관을 한번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에는 주무관청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이 정관을 보고 어떤 내용이 좀 빠졌다, 어떤 내용을 추가해달라, 또는 사업이 좀 불명확하니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적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정관도 작성이 되고 이제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주무관청도 이 법인의 사업 계획이 우리 주무관청과 맞는지, 그리고 뭐 유사한 다른 유사한 사업을 우리 주무관청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국가의 사업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우리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장학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장학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기획재정부로 간다고 해보세요. 기획재정부가 장학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무관청이 될 수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면은 이제 서류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달라 요청이 오고 설립 허가가 됩니다. 설립 허가가 되면은 기존에 정관에서 얼마 출연할지 합의를 한 재산을 출연을 하죠. 보통 대표자 계좌로 먼저 이제 발기인 대표 계좌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고, 그럼 발기인 대표가 이제 자기 통장에 잔고증명서를 하나 발급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출연 재산은 이 금액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하고 현재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다. 그리고 그 잔고증명서를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죠.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해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그 다음에 재산 출연하겠다는 출연 확인서? 네,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법원도 이 재산이 이전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해주죠. 자, 사업자 등록은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죠. 우리가 만약에 수익사업이 별도로 없으면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받고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죠. 자, 이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생략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하죠.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할 수가 있어요. 계좌 개설하면은 이제 재산을 뭐 현금이면 현금을 우리 공익법인 계좌로 이전하죠. 이체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이 조금 진행된 다음에는 사업 실적이 조금 쌓이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설립하고 나서 1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시면은 소급해서, 만약에 뭐 설립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뭐 12월 말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1년 이전으로 소급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해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아니죠. 공익법인이 아니면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내가 뭔가를 받으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공익법인이. 근데 그 증여세를 공익법인이 되면은 면제를 해주죠. 주무관청에 매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업계획이 어떤지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위탁관리인이라 했죠. 주인은 누구예요? 주무관청이 사실상 주인이에요. 국가로 대표되는 주무관청이 우리 법인의 사실상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재반 의무 이행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그냥 공익법인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공익사업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법에 따라서 혜택은 누군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사실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공익사업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만들면은 이제 출연한 재산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립 절차를 살펴봤어요.